안녕하십니까, 치약박사 최용현입니다. 오늘은 입술질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치약은 세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치약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득 잘랐고 가득 짜서 넣고요, 여기는 살짝 발랐습니다, 치약을. 자, 어느 게 옳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득 짜서 치약을 쓰는 거를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살짝 묻혀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치약이 들어오면서 치약 광고를 할 때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가득 짰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득 짜서 쓰는 걸로 정착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씁니다. 자, 세제 양을 얼마나 쓰죠? 세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설거지 할 때 많이 닦아야 되고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치약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치약은 마모제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마모제이기 때문에 치약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마모의 역할이지 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닦는 게 거품이 일어나서 닦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약의 양이 아니라 치약을 조금 짜서 마모를 적게 해야지 이가 마모도가 일단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안 닦아도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품으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감춰지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치약은 이렇게 왕창 짜서 닦는 게 아니라 살짝 묻혀서 거품만 살짝 일어나게 닦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치약을 이렇게 쓰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치약 없이 닦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약을 쓰더라도 치약을 많이 짜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 치약을 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치약 없이 이를 닦는 방법. 칫솔질의 기능은 99%가 칫솔질에 의한 것이지 치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치약이 약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치아에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약 속에 불소가 조금 들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소의 양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입술질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칫솔질의 영향이 98%, 치약의 영향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착각을 하죠. 치약이 약으로서 기능을 해서 치약을 바르면은 이가 튼튼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를 볼 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입안을 들여다보면 이를 닦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들이 가득 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약을 쭉 바르고 거품이 몇 번 문지르고 거품이 나니까 그걸로 닦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모님들한테 치약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치약을 쓰지 않아야지만이 입술질이 잘 닦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로써 자기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치약 없이 입술질을 하고 나서 상쾌한 느낌을 느끼십시오. 치약 없이 입술질을 깔끔하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 납니다. 그 상큼함은 치약을 썼을 때 느끼는 이 화학적 상큼함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목욕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칫솔질을 하고 치약 없이 상큼함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입술질을 하고 난 다음엔 항상 그런 상큼함을 느끼면은 입술질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입술질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